베이프는 일본 출신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로 1993년 등장해 일본 스트릿 패션 씬을 발칵 뒤집어 놓은 브랜드입니다. 특유의 카모 무늬와 독특한 느낌으로 매니아들의 지지를 받았고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치면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해온 브랜드입니다. 과연 베이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이프는 1993년 노웨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로 시작되었습니다. 창립자 니고는 당시 친구준 타카하시와 함께 하라주쿠의 작은 매장에서 베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베이프를 시작했을 때 니고는 광고도 하지 않고 규모도 작게 시작했다고 하네요. 베이프는 처음부터 여타 브랜드와는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제품을 소량만 생산해서 그중 반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반만 판매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도 계속 베이프는 이런 소량 생산을 통해 인기를 끌 수 있었죠. 처음에 사용하던 이름인 노웨어는 나중에 베이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 후에 베이프를 일본에서 널리 알리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2001년 펩시와의 콜라보였습니다. 펩시 음료에 베이프 특유의 카모 패턴을 넣어 제품을 출시한 건데요. 이때부터 베이프는 일본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게 됩니다. 베이프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니고는 원래 본명이 토모아키 나가오입니다. 하지만 프라그먼트의 후지와라 히로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2인자라는 의미의 니고가 애칭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베이프를 설립하기 전에 그는 잡지사에서 일했는데 당시에 붙여진 애칭으로 본인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합니다. 베이프라는 이름은 목욕하는 유인원, 영어로 A-Bating App의 줄임말이고 더 정확히는 A-Bating App in lukewarm water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긴 이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혹성탈을 오마주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일본의 문화를 반영한 베이프라는 이름에는 버릇없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비꼬는 의미도 숨어 있다고 하네요. 이 버릇없는 젊은 세대들이 베이프의 주된 고객층이라는 점은 참 재밌는 점이죠. 참고로 베이프의 고릴라 모양의 로고도 혹성 탈출의 주인공 얼굴에서 영감을 받았죠. 베이프는 2003년까지는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었지만 이후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유명 가수 퍼렐 때문인데요. 베이프의 니고와 퍼렐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되었고 친구인 니고의 제품들을 퍼렐이 입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상승했고요. 이후에는 다른 래퍼들도 베이프를 입게 되면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니고는 원래 미국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베이프라는 브랜드가 유니크하길 바랬던 그는 미국에서의 마케팅이 베이프를 대중적인 브랜드로 만들까봐 걱정했죠. 결국 잠시 동안 제품 공급을 늘렸고 성공을 맛보았지만 몇 년 후에 니고는 베이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이후 스트릿씬에서 인기 브랜드가 되면서 승승장구하던 베이프였지만 2011년 니고는 돌연 베이프를 매각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던 데가 당시 30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홍콩의 IT 그룹에 매각해 많은 소문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베이프는 홍콩 브랜드입니다. 이 IT 그룹은 현재 프레드 페리, 캠퍼, 프렌치 커넥션, 언디피티드, WTEPS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프는 어떤 마케팅 정책을 펼칠까요? 원래부터 베이프는 소량 생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급을 적게 하고 비싼 가격으로 희소성을 올리는 마케팅을 해왔죠. 현재도 수량 조절을 해서 제품당 몇백 피스만 발매하고 한 스타일당 한 점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겠죠. 결국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베이프의 브랜드 가치는 하락했고 베이프는 이 정책을 다시 철회할 수밖에 없었죠. 베이프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원래 가격이 비싼 일본 브랜드에다가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베이프의 가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중 하나는 하이프 문화 때문이라는 건데 소량만 재고를 푼이 비싼 가격에도 살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물량이 많이 풀린 제품일 때 베이프의 제품을 사람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수록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베이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패턴이 바로 카모죠.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싫어하는 패턴이지만 베이프하면 카모가 떠오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패턴은 정확히는 덕헌터 카모 패턴이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개발한 패턴으로 한국전쟁까지 이용되었고 한국군 특수부대 전투복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베이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되었고 베이프의 제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패턴이 되었죠. 베이프하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샤크 로고입니다. 샤크 후드가 베이프의 대표 아이템인데 우스꽝스러운 상어의 모습을 그래픽화시켜서 후드의 모자 부분에 나타낸 제품으로 머리끝까지 지퍼를 잠글 수 있는 특이한 후드죠. 베이프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왔습니다. 아디다스나 퓨마, 챔피언, 닥터마틴, 스와치 같은 브랜드들과도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피스, 하이네켄, 배틀그라운드랑 콜라보를 하기도 했죠. 이런 콜라보와 베이프의 소량 생산 정책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콜라보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